안녕하세요. 카페인셀러입니다. 제가 좀 꾸준히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부업이다 보니까 셀러 일하고, 그러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찍고 있었어요. 전 요즘 위탁 판매 엄청 공부 중이거든요. 어, 왜 이제 위탁 판매냐 하면 제가 부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매 대행도 지금 시스템 어느 정도 구축을 해두고, 매출이 늘어나지는 않고, 딱 꾸준하게 뭐 5, 600 정도 선에서 순수익 5, 600 정도 선에서 뭐 알바비랑 프로그래밍 빼고 그 정도 선에서 지속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작년에는 거의 1000까지 가져가고 막 이랬었는데 조금 떨어진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연도에는 계속 그렇게 유지 중이고 뭐 떨어진 이유라고 하면 작년에는 또 테무나 알리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도 하고 제가 그때는 뭐 이렇게 한 시간씩 쓰고 하지 않고 더 열심히 했었죠. 작년까지는 열심히 했고 이제 이번 연도가 되면서 다른 것도 도전을 해보고자 뭐 이렇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위탁 판매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이제 대량 등록 같은. 구매 대행도 사실 대량은 진짜 이제 뭐 5만 개, 10만 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반자동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한 2만 개, 3만 개 정도 하려나요? 저도 이제 물건 수가 그래도 한 13,000개, 14,0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사입 판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고 마켓에서도 계속 이제 서버 비용 같은 것도 자꾸 만들고 있고 팔리지 않은 거는 이제 지우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상품 수만으로 승부 보는 건 이제 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또 저도 반자동은 이제 반자동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가공을 하고 뭐 저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뭐 마케팅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주말마다 뭐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든지 뭐 쇼핑 라이브 같은 데다 올린다든지 쿠팡도 뭐 쇼츠를 올린다든지 뭐 블로그에 써준다든지 혹은 체험단을 쓴다든지 근데 이제 간간히 그 정도로 이제 하고 광고도 간간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가공과 이런 마케팅적인 측면이 조금은 들어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자동이라는 것도 상품수로 승부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수로 승부를 본다라는 게 이제는 뭐 거의 끝났다. 마켓에서도 계속 그거를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많아서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상품수로 밀어붙이는 거는 안 좋은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사입 쪽으로 완전히 이제 물론 이제 구매 대행 계속 진행을 하지만 시스템적으로만 굴리고 내 인풋은 이제 사입이나 뭐 크로스에 쏟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그 전업과 부업이 좀 그 전략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전업도 이게 이제 규모를 늘려서 그러니까 이 직원을 많이 써서 하는 것과 뭐 1인이나 알바생 한 명을 두고 하는 전략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 몰토리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몰토리 해서 이제 그 카탈로그 매칭해서 가격 낮춰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부업으로서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업도 1인 셀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가격 경쟁으로 가려면 어, 이 구매 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이제 샵마인으로 빠르게 빠르게 한다고 해도 위탁이나 이런 국내 배송보다는 어느 정도 그 소요 시간이 있단 말이죠. 주문 처리하는데. 근데 그렇게 가격 경쟁을 해서 이제 마진을 적게 가져가면 이제 반품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직원을 여러 명을 써서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런 주문 처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에서나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참 다양한데 자기 상황에 맞는 그런 방법과 전략을 찾아서 저는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는 고마진 정책으로 가고 있고 고마진이 가능한 그래서 카테고리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아무리 고마진 정책을 쓴다고 해도 그 고마진 정책이 안 되는 카테고리도 많단 말이에요. 뭐 사실 공구라든지 뭔가 그 어떤 그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정해놓은 어느 정도의 가격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는 마진을 많이 붙일 거야. 이걸 조금 뭐 내가 뭐 번역을 해놓든 뭐 좀 후킹을 잘 하더라도 내가 그 고객 보통의 그 상품의 어느 정도의 가격선에서 넘어가는 가격을 올리면 고객의 선택을 받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조건 고마진 정책을 쓰니까 그 고마진 정책이 가능한 카테고리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그래서 이제 종류가 많은 그런 제품들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구라든지 뭐 그 가구도, 그냥 가구는 사실 고마진 정책을 펼 수 있어요. 이제 인테리어 가구 같은 거는 고마진 정책을 펼 수 있는데, 뭐 서랍장이라든지 뭐 철제 뭐 진열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렉 이런 거 많이 파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고마진 정책을 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기능이 명확하고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인테리어가 들어간 그런 가구나 그런 것들은 내가 잘 해놓으면 고마진 정책을 펼 수 있겠죠. 뭐 인테리어 소품도 그렇고 저는 패션 쪽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원피스를 치면 뭐 여름 원피스, 뭐 샤 원피스, 뭐 프릴 원피스 뭐 이런 식으로 쳤을 때 같은 제품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농약 분무기 뭐 아니면은 철제 선반 이런 거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막 가격대를 올리거나, 그리고 꼭 내 제품이 좀 더 좋아 보여도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사실 그 고마진 정책 펼 수가 없는데, 뭐 그렇게 프릴 원피스 뭐 이런 거 치면 겹치는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거 비싸게 올려도 그게 이제 사실 뭐 원가가 얼만지, 보통 그 원피스라는 게 원래 가격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뭐 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마진 정책을 저는 펴고 있고, 그 이유는 부업이기 때문이고, 부업 아직까지 제가 주문 처리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 처리가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 한 물건당 아무리 싸도 15,000원 이상은 남긴단 말이죠. 그래야 이제 내가 부업으로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막 구매 대행인데 막 5,000원에서 10,000원 남겨가지고 막 주문 처리 막 20개, 30개씩 하면 그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입 제품 아니다 보니까 뭐 품절 이슈라든지 뭐 5배송, 뭐 CS 뭐 등등등 이렇게 하면, 하여튼 저는 부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마진 정책으로 해서 그 고마진이 먹힐 만한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인테리어 가구나 뭐 패션 쪽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아직도 구매 대행이 괜찮은 거는 정말 종류가 많은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입을 하면 종류가 많은 제품을 가져오기도 힘들고, 가져오더라도 몇 개 추려서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가 많은 제품들, 뭐 색이 다양한 제품들, 뭐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패션도 참 좋은 게 사이즈가 진짜 다양한데 거기 보면은 막 3X 라지, 뭐 4X 라지 막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경도 비만이신 분들이나 막 우리나라에 키가 190, 200 이런 분들이 원하는 그런 뭐 옷들이나 뭐 신발, 구두 이런 거 찾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또 디자인 다양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있을 수가 있고. 뭐 패션을 또 예로 들자면 막 10cm 구두라든지 뭐 글리터 원피스 이런 되게 좀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저는 이거 사입하기가 참 힘들 것 같단 말이에요. 그 특히 패션이라는 거는 유행이라는 게 있고, 생활용품처럼 약간, 그러니까 재고를 갖고 있어도 좀 언젠가 팔릴 거다 이런 것보다 그 패션이 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제품을 저는 사입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매 대행으로 올려주면 좋은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그런 제품들은 충분히 막 마진을 50% 60% 넣어도 다 팔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어폰도, 그 우리가 모르는 이어폰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입업자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에어팟 맥스라든지 그 정도? 뭐 더 해봐야 뭐 그 소니의 그 WH 뭐 XM3 뭐 그 4 뭐 이런 거 정도나 가져올 수 있지. 근데 생각보다 되게 고가의 이어폰이 많아요. 그 고가의 이어폰에 대한 수요층도 있고요. 고가의 이어폰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떤 케이스라든지 뭐 리필, 뭐 캡 이런 거 찾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어떤 군에 대해서 그 고가의 제품, 그거에 이제 호환되는 뭐 케이스, 뭐 관련 제품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사실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제차 제품도 되게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어폰도 또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어, 예, 그래서 뭔가 그 내가 이제 뭐 그 카메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어떤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그런 호환되는 액세서리나 이런 거를 정말 살 이유가,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고 그거를 사입할 사람은 정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이든 어떠한 그 상품군이든 그 고가의 어떤 제품군에 호환되는 그런 액세서리나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그런 것도 마진 50% 60% 붙여도 다 삽니다. 어차피 그런 고가의 제품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 그 분야에 대해 더 쿨한 얘기고요. 그냥 이제 그 디자인 마음에 들면 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할 때에 이제 뭔가
그 주제가 저도 부업이고 계속 부업으로 진행할 생각이고 어쨌든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저의 항상 그 포커스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계속 셀링을 운영하는 포커스에는 알바를 이제 알바를 써서 이 시스템을 굴려서 내 이제 인력을 적게 투입을 해서 이제 온라인 건물주 같은 그런 개념처럼 그렇게 돈을 벌어가는 것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뭐 사입으로 뭐 혹은 구매 대행을 해서 진짜 월 뭐 2천 이렇게 벌 수 있는데 이건 무조건 내 인풋이 뭐 4-5시간씩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 하루에 1-2시간밖에 못 쓰는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한 부분을 저는 계속 그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니즈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했던 것이나 뭐 이런 저의 생각을 공유를 하려고 그 유튜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처럼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꼭 고마진으로 가고 고마진이라고 아무 상품에 다 고마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올려보시면서 어떤 상품군들은 고마진 정책을 써도 이게 승산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크무비는 저는 반대예요. 특히 크무비와 객단가가 높은 제품 객단가가 높다라는 것은 사실 그 제품이 고관여일 그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도 전화를 하거나 뭐 CS 요구를 많이 하고 나도 사실 그 제품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기가 힘든 그런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 파파고랑 이제 알리엉망 써서 막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부업이면은 저도 이제 업무를 막 11시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가 답장을 해줄 때도 있지만 걔네도 이제 그 답장 바로바로 안 해줄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무비나 그런 고관여 제품 비싼 것들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 시간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전업이고 좀 낮에 일할 수 있고 이러면 그만큼 이제 그때 마진도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지만 부업인 경우에는 저처럼 그렇게 뭐 11시에 막 이렇게 일하고 이러면 그 알리왕왕 그것도 이제 막 하루 걸러서 막 얘기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CS를 정말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 전 안 받거든요. 전화도 안 받고 Q&A도 사실 답장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반품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 막 질문 Q&A는 답장을 잘 안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시간을 참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비싼 것들 팔면 뭐 반품하거나 이럴 때도 엄청나게 막 협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 내가 막 50% 깎아줄 테니까 좀 써봐라. 막 스트레스 받고 그거 막 병동 회수하고 그 시간이 다 돈인데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그 반품 때려 맞으면은 물론 이제 워낙 이제 그 크무비는 한 번에 돈을 많이 버니까 뭐 그렇게 한 번 때려 맞아도 괜찮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하루 1시간 정도면 딱 알바생 피드백 주고 뭐 소싱 좀 봐주고 알바생 하는 거 좀 피드백 해주고 뭐 주문 처리하고 딱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CS 하기도 힘들고 가볍고 싸건 비싸건 좀 가벼운 거. 그래서 저는 그 알바생들이 저는 쉽게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이유도 저는 다 그 0.5kg 아니면 1kg거든요. 그러니까 배송비를 넣을 때 그 따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무거운 거 진짜 비추하는 게 이렇게 부업일수록 1년 전까지만 해도 해운으로 자가정취장으로 보내면 뭐 항공보단 느리지만 그래도 금방 갔거든요. 뭐 그 항공 같은 경우 배대지에서 출발해서 뭐 3-4일 정도 안에 도착하면 해운은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자가장치장 배대지 썼을 때 일주일 안에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리랑 테무 막 이런 것 때문인지 뭔지 하여튼 지금 해운이 진짜 느리잖아요. 저는 이제 대부분이 항공 제품인데 초반에 올린 것들이 이제 해운 제품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해운 제품도 오면 막 너무 막 늦게 온다고 막 전화 오고 막 반품해달라 하고 진짜 제 지금 팔리는 것 중에 해운 제품이 많이 없는데도 그 한두 개에서 계속 그렇게 언제 오냐 하는데 대부분이 해운으로 파시는 그런 소싱을 그렇게 하시거나 하면 부업으로서는 저는 CS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CS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CS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 안 하고 전 반품도 그냥 다 버려요. 웬만하면 그냥 왜냐면 그게 비싸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받고 이런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음
뭔가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을 정말 그 방향성을 정말 잘 잡아드리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한데 어, 전 구매 대행이라도 조금 자기만의 컨셉이나 전략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내가 전업이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크무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크무비도 진짜 좋은 게 내가 어떻게 보면 크무비라는 게 정말 장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한두 번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게 이제 뭐 배송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인지도 알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장벽은 남한테도 있기 때문에 내가 팔아본 거는 오히려 나는 앞으로도 더 잘 팔 수 있고 또 크무비는 리뷰 한 번이라도 잘 달리면 그거는 앞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무비도 내가 전업이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부업이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시스템 만들어서 이제 굴리는 게 저의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CS 줄이려면 CS를 안 해도 되는 제품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뭐 구매대행, 요즘 이제 영상들 보면 왜 안 팔리냐. 구매대행은 그 사입 제품들이나 뭐 그런 것보다 가격이 싸면 팔린다. 가격 낮춰야 된다. 물론 이제 저도 어느 제품군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춰요. 많이 낮추기도 해요. 여러 개 살 것 같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진행을 하는데 가격 싸움 혹은 이제 마진 적게 해서 가져가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니까 박리담에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는 부업셀러에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업셀러는 고마진으로 가야 된다. 그럼 고마진 어떻게 하냐?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마진이 가능한 카테고리로 들어간다. 가격대가 다양하고 뭔가 그 실용성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감성의 위주 아니면 너무나도 그 목적이 명확하다고 해야 되나요? 말을 제가 잘 못하네요. 하여튼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저도 한 끗 차이가 정말 많은 걸 만드는 것 같아요. 한 끗 차이가 많은 걸 만드는데 그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을 한 끗 차이를 줄 수 있을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 막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막 문자 보낸다.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자기가 진짜 힘든 사람인데 막 도와달라 막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고 막 이런 사람들도 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결국 남이 안 하는 거를 해야 된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마진으로 그런 카테고리를 올린다. 그런 전략을 일단 세우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차이점을 둘 수 있을까? 내가 남들보다. 음, 일단 리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뷰 진짜 받아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는 리뷰 무조건 받아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는 리뷰 두세 개만 있어도 정말 잘 팔리고요. 근데 어떻게 봤냐? 제가 이제 막 해봤는데요. 그것도 좋아요. 그 요즘 많이 하시죠. 배대지에 그 종이로 그 인쇄해가지고 뭐 리뷰 써주시면 뭐 커피 쿠폰 드려요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같이 보내는 거 있잖아요. 상품이랑 그것도 좋고요. 근데 제가 원래 그거를 스타벅스로 했거든요. 스타벅스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요. 이것도 하시되 요거는 이제 진짜 리뷰가 필요한 제품, 키우는 제품 요런 거에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네,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톡톡을 보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문자는 조금 제가 받아도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이제 다른 개인 폰으로 연락이 와서 뭐 리뷰해달라, 뭐 전화 와서 막 리뷰해달라. 톡톡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리고 사실 네이버 리뷰만 있어도 전 네이버 리뷰만 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톡톡을 다 하세요. 그 구매 확정 저 뭐 한 2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날 잡아서 구매 확정 그쪽 들어와가지고 구매 확정하신 분들에게 톡톡으로 뭐 리뷰 이벤트 한다. 그 리뷰 써주시면 메가 쿠폰 그 기프티콘 드린다. 부탁드린다. 이렇게 해서 구매 확정 2주 안에 하신 분들에게 싹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송 완료된 분들에게도 이렇게 돌리고 그렇게 한번 작업하면 리뷰가 뭐 한 4-5개씩 쌓이거든요. 이게 그 뭐 아무리 상패에 막 리뷰 이벤트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건 보낼 때 리뷰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직접적으로 이제 뭐 문자를 하던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리뷰 써줘 이렇게 해야 써주거든요. 톡톡도 그 메시지 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리뷰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도 참 네
꼭 해서 리뷰를 받아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쿠팡 이런 거는 그 리뷰 쌓이고 좀 그렇게 되면 되게 잘 팔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묶잖아요. 아이템 위너로. 어떻게 하냐 그럴 때. 뭐 다들 하시는 방법이겠지만 상품명 앞에 이제 자기 뭐 상점이나 뭐 브랜드 쓰시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옵션 명에다가까지 뭐 그 스토어 명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는 뭐 그 뭐 별표 같은 거 뭐 넣으면 뭐 아이템 위너 뭐 못 건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 상으로만 올려지거든요. 그 수동 등록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좋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옵션 있잖아요. 옵션 그 프로필? 옵션 프로필에 뭐 로고를 박던 뭐 그 스토어 이름을 붙이던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쿠팡은 그 옵션별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프로그램을 올릴 때 우리가 보통 가공을 그 썸네일 정도만 하잖아요. 쿠팡은 그게 개별로 그 등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썸네일 가공을 해도 그 옵션 이미지로 인해서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리뷰도 쌓이고 하면 그 상품명에 뭐 상점명 넣어주고, 뭐 썸네일에도 뭐 상점명 넣어주고, 뭐 옵션도 가공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그 옵션 썸네일, 옵션 썸네일에 꼭 로고를 박던 그 상품명, 스토어명 이렇게 박던 해서 옵션 그 사진에 꼭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러면은 안 뺏기거든요. 수동 상품 아니고 뭐 한두 개 리뷰 막 네다섯 개, 그 정도는, 네, 그 정도 해주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ESN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되시면 그 들어가셔서 그 할인율 같은 것도 좀 뭐 1, 2%라도 한 번에 뭐 500개씩 묶어가지고 1, 2% 할인율 넣어주세요. 그럼 ESM 안에서도 순위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 상품에 대해서. 그 ESM 안에서도 그 순위가 오를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좀 있는데, 할인율 정도만 해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게 이제 하나씩 눌러서 바꿔야 되는 게 있고, 전체를 그냥 뭐 1, 2초 안에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할인율은 금방 하잖아요. 금방 하니까. 그런 거는 상품 500개도 클릭 몇 번이면 이제 순위 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 그다음 스마트 스토어도 뭐 아시죠? 팔리면은 뭐 상세 페이지도 바꾸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속성 꼭 넣어주시고요. 속성이 어떻게 보면 수동 입력과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등록하는 거에 좀 차이가, 속성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속성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구매 할인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어차피 우리 마진이 높으니까 복수구매 막 한 개 더 사면 막 3,000원, 5,000원 할인 이렇게 넣으면은 막 또 여러 개 사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다들 못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쓰는 이제 윈들리 같은 경우에는 워터마크 정도는 박을 수 있는데 로고는 안 바꿔지거든요. 근데 이제 로고도 사실 굉장히 좋죠. 로고 박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그 포토스케이프라는 그 프로그램 써가지고 하면 돼요. 포토스케이프. 근데 또 그것도 이제 사실 저는 오히려 막 상세 페이지를 막 예쁘게 다 번역하고 옵션을 막 번역하고 이거보다 어쨌든 처음에 그 여러 상품 중에 고객에게 선택을 받는 게, 그리고 다른 상품들과 차별이 있어 보이게, 그래서 이제 그 클릭을 누르게 하는 게 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환율은 그 이후의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썸네일부터 무조건 차별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좀 좋은 방법은, 저는 그 알캡처 있잖아요. 알캡처로 그 캡처 좀 빠르게 해가지고 그 썸네일 쪽에 있는 거 말고 상세 페이지에서 알캡처로 1000 곱하기 1000으로 캡처 빠르게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 쓴다는 것부터가 엄청나게, 일단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진을 쓴다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포토스케이프로 로고까지 딱 박아버리면 진짜 겹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얼마나 차별성이 있어요. 금방이에요, 이거. 그 사진을 다, 그 캡처하는 거 그 알캡처로 해가지고, 뭐 클릭으로 캡처할 수 있게 바꿔가지고, 막 한 번에 다 캡처해가지고, 한 번에 그 로고 씌우면 금방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썸네일을 확실히 딱, 차별점을 주고, 오히려 뭐 옵션이나 상세 페이지는 뭐 팔리면 그때 가서 바꿔도 되고요. 일단은 유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유입이. 네. 그런 것도 좋고,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할인 쿠폰 같은 거 꼭 마켓마다 다 설정을 해두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말고도, 어, 뭐 인터파크나 롯데온, 12번가 이런 데 다 그 쿠폰 설정해 두시고, 그래서 마켓찜 있잖아요. 마켓찜도 다 그 하게 해두세요. 스마트 스토어 관심 고객 말고도 그런 뭐 롯데온이나 인터파크, 11번가도 다 그 스토어 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높고 이러면 고객들이 어쨌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켓찜도 할인 쿠폰 같은 걸 유도를 해서 스토어 찜을 늘리시고요. 스마트 스토어 아닌 오픈 마켓이라도.
그런 거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가 있을까요? 꼼수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꼼수들. 그 11번가나 사실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 출발 같은 거 있잖아요. 당일 배송 이런 거 해놓으면 좀 더 잘 팔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CS는 많아지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근데 그런 게 다 사실은 그 발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내가 좀 선택을 하셔서 그게 더 좋으면은, 확실한 거는 뭐 11번가든 뭐 스마트 스토어든 그런 거 설정해 놓으면 더 잘 팔리긴 해요. 근데 이제 그만큼 CS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시간이 쓰이거나 뭐 반품이 들어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잘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반 셀러, 뭐 글로벌 셀러 이런 것도 말이 많은데요. 저는 걸릴 때까지는 무조건 일반 셀러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걸리면 사실 뭐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뭐 그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많으니까 마켓플러스 이런 거 이용해서 옮기는 거 금방 하거든요. 제가 그 11번가 일반 셀러 그 탈퇴당하고 그 글로벌 셀러 있던 계정에 마켓플러스 이용해가지고 그 다른 글로벌 셀러로 막 옮겼거든요. 하루에 막 500개씩 이렇게 옮겨져요. 근데 좀 신기했던 거는 그렇게 프로그램 써서 500개를 그렇게 한 번에 옮겨도 11번가 글로벌이 저한테는 조금 죽은 계정이었는데 뭐 그렇게 500개씩 올리니까 갑자기 막 다음날 다다음날 주문이 오더라고요.